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연인가 봐요. 아유 우리가 진짜 뭐 제가 네. 그 사실 시즌 2 컴백을 하니까 이 네. 시청자분들이 또 저를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는데 여기 활용점정으로 우리 이창진 앵커님께서 또 내려오시니까 네. 완전 살아있는데. 아니 뭐 네. 새벽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네. 조성우 차장님 언제 나오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니까 더 많이 네.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 정말 네. 그 굉장히 뜨거운 환대를 좀 받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환상의 파트너가 또 이렇게 짠하고 등장하니까 네. 앞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022000-482, 022000-482로 전화 주셔서 시장에 대한 뭐 걱정과 고민 함께 나누셔도 되고요. 뭐 요즘에 반도체 때문에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포트, 내 계좌에 담겨 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022000-482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확인을 하고 시장 얘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슈가 저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또 그런 쪽으로 오늘 차장님이 이슈를 골라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패닉 속의 힌트. 지난주 정말 이 반도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급락을 보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계셨던 반면 반도체주들이 또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금요일에 좀 의미 있게 본 부분이 SK하이닉스가 플러스 전환에서 마감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를 예의주시를 했는데 네. 일단 지난주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사실 뭐 제가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동반급락을 해버리니까 대체로 뭐 올 연초부터 계속 사실 뭐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갖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계시다가 이렇게 매를 맞아버리니까 상당히 조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시장의 어떤 큰 이슈나 큰 간판은 애둘러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아니어도 얘기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제가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 결국은 얘들이 결국에 앞으로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 방향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오늘 갖고 왔는데 일단 뭐 그 포터 아니죠? 트렌드 포스죠. 트렌드 포스인지 하는 뭐 그런 시장 조사기관에서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전망을 얘기하고 또 거기서 이 오비락인지 뭔가 계산된 것인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매도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주 어떤 그 반도체발 패닉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이기는 해요. 그러나 시장은 뭐 늘 그렇다시피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늘상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일이 막상 벌어지고 미처 피하지 못했을 때는 또 어떻게 빨리 우리가 수습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가보고요. 일단은 뭐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를 7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7조 원을 매도했고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지난 거래일에도 이제 아랫거리를 달고서 이제 이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피 무려 7조 원을 판 거예요. 8월 첫 주에 1조 5천억 사주면서 얘들 왜 이러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지난주에 7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7조 원의 매도가 다 어디 집중이 됐냐면 그 두 친구들. 맞아요. 예, 삼성전자가 지난주 9%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5조 5천억 팔았어요. 5조 5천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만 보면은 당장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렇죠. 분위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와 개인들의 매매 행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들은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건을 팔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생각보다 너무 빠지네. 기다렸다 팔까 이럴 수 있잖아요. 개인들은.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그날 내가 삼성전자 얼마를 팔겠다라고 하면 그냥 팝니다. 걔들은요. 가격에 상관없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가 너무 빠지는데 내일 팔까?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팔아야 하는 물량은 그냥 무조건 매도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보통 이제 이런 거래량이 풍부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시장가 매매를 하잖아요. 네. 예, 그냥 3만 주 던져, 뭐 시장가 5만 주 던져. 이게 되는데 개인들은 이제 팔긴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아 좀 위에다 올려놓을까 이제 이런 이제 망설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매매 행태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과도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5조를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안 빠지는 것도 신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5조 5천 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죠. SK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얘가 낙폭이 좀 더 과했죠. 지난주에 14%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2조 팔았다. 자, 지난주 코스피 7조 팔았다 그랬죠. 근데 삼성전자 SK 도합 7조 5천억 판 거예요. 그러면 5천억이 비잖아요. 그 어디론가 들어갔을 거예요. 뭔가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5천억 원은. 화학업종 전기차 쪽하고 이제 은행 쪽을 좀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 지난주에 시장의 패닉은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일단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이 이슈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하나는 또 이제 해외 증시를 볼게요. 뭐 다우존스 약 올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죠? 다우랑 S&P는 또 신고가예요. 다우 뭐 네. S&P는 그래 뭐 한국은 빠지냐, 난 간다 이러고 있죠. 자, 뭐 독일 닥스도 한번 볼게요, 그죠? 이러죠. 자, 옆 나라 상해도 그렇잖아요. 상해도 이게 오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글로벌 주요 증시는 대부분 견조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두드러 맞았고 우리 시장과 좀 동변상련인 시장이 이제 대만. 왜냐하면 이제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시장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반도체 문제를 일단 제한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물론 다만 지난주에 반도체 패닉을 뭐 시장의 어떤 하락의 전조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아직은 가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면밀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시나리오가 뭔가 좀 타당할 것도 같은데 하면 또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 전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반도체 섹터, 요 지금 섹터에 대한 문제 정도를 일단 제한되는 모습이다.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좀 이제 괴로워하시는 이 두 종목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일단 단기 낙폭이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이닉스도 뭐 보고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지난 거래일에 삼성전자 급락하는데 이제 얘는 또 양봉 잡아내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두 녀석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뭐 이제 길게 본다면은 뭐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뭐 선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좀 물리더라도 좀 사볼 만한 가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느냐, 그 준비가 돼 있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바닥을 잡고 이제 돌아서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단기 낙폭도 훨씬 더 과하고 그 급락으로 인해서 PBR 한 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좀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반도체 업종 내 종목이지만 두 종목의 성격이 또 같은 듯 다르잖아요. 네,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디램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제 매를 더 맞은 측면들이 있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램 가격 하락의 단초는 사실 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나도 채굴할 때 해갖고 그때 막 PC 사다가 막 채굴 돌리고 실제 PC방 가면요. 그 요즘 코로나라고 손님 별로 없으니까 사장님들이 그 수많은 PC를 지금 채굴 돌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좀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 가상화폐가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커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쪽에서 PC 디램 수요가 폭발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또 추세 반등으로 또 전환되는 많이 모습도 올랐어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또 반전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많이 뭐 놀라셨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게 반도체 섹터에 제한된 이슈로 일단 보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이제 그 마이크론도 지난주 그 증정,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 좀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그리고 바닥을 얘들이 잡아줘야 우리 시장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요. 거지. 얘들 네. 맨날 흔들리면 뭐래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반도체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업종과 섹터 얘기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022000-4822로 전화 주셔서 포트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디램 업황 부진 우려 속에 반도체주들이 지난주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반도체주들의 하락 너무 과도하다 이런 시장 평가 있고 반도체주들의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당분간은 좀 횡보를 하면서 그래도 쉽지 않은 시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목소리들도 있고 의견이 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의 반도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는 건지 아니면은 반도체주들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는 내가 좀 포트에 좀 큰 비중으로 한번 실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가격대라면은 설령 좀 물려도 살만하다라는 의견은 좀 들었지만 그건 이제 네. 신규 진입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인데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물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저 얘기라면 좀 물을 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타기는 신중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빨리 띄워주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타기는 저는 안 해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 하면서 제 정규 종목에 물 탄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 물타기라는 게 굉장히 이게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타기의 딜레마 해가지고 자 예시 삼성전자 매수가 82,000 이 가격대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꽃게전자 시절이었으니까. 그럼 수량을 내가 1000주 샀다 그러면 그때 8,200만 원어치를 산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74,400원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9.27%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평가 금액은 7,44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에 물을 타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 저런 계산이 있어야 돼요. 200주 물 타서 300주 물 타서 500주 물 타서 이거 의미 없어요. 저기 보세요. 평균 단가 얼마나 내려간다고. 그렇죠? 평균 단가 얼마나 내려가고 수익률이 얼마나 개선돼요. 그렇죠? 근데 네. 자, 저 중간에 노란 표시해 놓은 거. 자, 수량 물타기와 금액 물타기가 있는데 1000주만 물 타는 경우와 아예 그냥 그 최초의 매수 금액을 물 탔을 때가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물 탈 때도 수량 물타기보다는 금액 물타기가 상대적으로 단가 하락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야 승산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타는 것도 저런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막연하게 물을 타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물 타는 순간 물 탈 돈은 다른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기하고요. 여기에 같이 묶여버리는 것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표 있지 않습니까? 저걸 토대로 해서 내가 물을 얼만큼 탔을 때 단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계산을 먼저 하시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승산이 있는 게임이냐 이 판단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물을 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개편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